자, 2021년 굉장히 우리는 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이 자산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지 한번 예측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플레이션. 자, 2021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크게 올 수가 있는 부분들. 자, 일단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가지 내용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인데, 자, 일단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장의 통화량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이 시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다.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물가의 상승률, 특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물가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한 경제 활동률이 상당히 상승하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은 반대가 되는 현상인데, 자, 일단은 통화량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요. 긴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찾는 사람보다 공급이 월등히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가 하락하게 될 수가 있겠고, 그 하락으로 인한 만들면 만들수록 점점 손해를 보는 형태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상당히 침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래서 물가의 상승률은 좋은가라고 하는 부분들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겠는데, 과연 디플레이션이 좋은가 또는 인플레이션이 좋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디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자, 일단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0%대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낮은 물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결코 일단 공급이 상당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즉 경제 활동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물가 상승률이 0%로 인해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을 입각한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그래서 미국 외에 대다수의 선진국들, 특히나 중앙은행 때 이런 데는 2%대의 물가 상승률을 늘 유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몇 년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상당히 시장이 많이 풀었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원동력이 되었고요. 자, 이 코로나 2019년도 연말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많이 됐는데, 사실 이 실물 경제로 이 통화량이 풀린 부분들이 많이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은 많이 움직이질 않고, 그로 인해서 자산 시장으로 대다수 양적 완화된 부분들 통화량들이 자산 시장 쪽으로 많이 몰렸다. 자,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고요. 자, 2월 소비자 물가가 1.1%입니다. 올해 2월이죠. 자, 1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왔고, 농축산물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아래의 표를 보자면 전체적으로 1930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그래프를 나타난 표인데요. 과거에는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리먼 사태라든지 이런 상태들이 상당히 좀 낮아진 상태가 되는데, 지금의 현재에 와서는 굉장히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기와도 맞물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바로 경제 활동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크게 보자면 지금 이제 바닥을 거의 대부분 찍고 지금 상승장으로 들어섰다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폐 가치의 하락. 자, 10년 전과는 달리 급여와 소득, 자, 5만 원권의 지폐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죠. 그래서 시장 장바구니나 아파트 분양 가격, 전세 가격, 과자 등등, 여러 가지 자동차 등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금액대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유동자금이 실물 경제에 풀려야 하는데 자산 시장으로 많은 대다수의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당히 상승한 부분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물가 상승률은 2에서 2.5% 정도로 상승이 예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초기 자산 시장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우리가 확대되고 있는 자산 시장들을 지금 마주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물가 상승 시기는 보편적으로 몇 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플레이션 올해 1.1% 정도 가량 발생이 됐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2%,
거기서 그 2%에서 2.5% 정도 가량 예상이 되니까 그에 따른 물가, 특히나 이 자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확대 충분히 예상해 보시면서 올해 2021년도의 부동산 시장도 충분히 예측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